자, 154페이지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있죠. 자, 이 개발행위 허가 절차는요. 자, 개발행위 허가 절차. 먼저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가요. 허가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허가 신청을 하면은 허가권자가 15일 내에 허가냐 불허가냐의 결정을 해야 돼요. 허가냐 불허가냐의 결정을 합니다. 이때 15일은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이에요. 어떤 분은 제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했다가 6개월 만에 허가받았는데요.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협의와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을 빼고 15일. 대부분이 다 협의와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들이에요. 그 다음에 허가 기준이 나와요. 허가 기준 5가지입니다. 5가지에 적합할 때만 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제는요. 거의 다 5가지가 나와요. 객관식 시험 내기 좋게 다 5가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거기 154페이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시설 설치나 환경오염 방지 등등의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서 공부할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요. 여기는 기반시설을 더 이상 설치할 땅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요. 다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는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라. 그 얘기는 건축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 심의를 의무적으로 생략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른쪽 박스에 2번을 체크하는 겁니다.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한다. 이거 알아두시고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그 다음 밑에 가로 3번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 나오죠. 자, 허가 기준 총 5가지인데 1번이 면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1번은요. 용도 지역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 면적이 있는데요. 끝에 단위가 미만으로 끝나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 3만 미만이 3군데에 있어 공업, 관리, 농림 3만 미만. 규모가 제일 작은 게 보존 녹지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5천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 이 면적 시험에 나와요. 예. 이 면적이 7번째로 많이 나왔던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자, 2번째 기준 도시군 관리 계획 및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이래 허가내 주겠대요. 3번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의의만 알면 기억할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저촉되지 않아야지만 개발행위 허가를 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4번은요. 맨 끝에 문장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문장을 다 외우겠다고 해서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부터 외우다가 힘이 빠져서 정작 중요한 환경이나 경관까지 못 오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걸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이제 제일 복잡하죠.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 주변 지역은 다 농사를 짓는데 왜 너 혼자 여기다가 러브호텔 지으려고 하니 하고 허가 안 내줄 수 있다는 거지. 토지 이용 계획이 어울리지 않는다. 건축물의 높이가 너무 높아서 안 되겠는데 토지의 경사도 우리나라의 전국 임야는요. 경사도 25도가 넘으면 무조건 개발 금지예요. 우리나라 어떠한 임야도 경사도 25도까지만 개발 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경사도를요.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놔요. 그래서 항상 중개할 때 경사도가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는 경사도 임야를 중개해야지 허가 안 나오는 임야 중개했다가 이거 나중에 난리 납니다. 이거. 예.
근데 중개사는 그걸 모르거든, 경사도를. 예.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꼭 지자체에다 문의해 봐야 돼요. 예. 그다음에 수목의 상태, 나무가요. 화렵수가 많은 임야가 있고요. 침엽수가 많은 임야가 있는데 어느 쪽이 허가가 더 안 나올까? 화렵수가 많은 곳에서 허가가 안 나와. 나라에서 보호하는 나무는 화렵수를 보호해요. 탄소 배출권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 정화 능력이 화렵수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화렵수가 많으면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화렵수가 많은 임야를 중개했다가는 나중에 또 문제 생겨요. 이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 받을 사람일 때. 그 다음에 참고로 인목 축척률이라는 게 있어요. 인목 축척률. 이게 뭐냐면 나무의 부피야. 그래서 지자체 평균 인목 축척률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임야가 150%를 초과하면 개발행위 허가가 금지가 돼 있어요. 지자체 평균 나무의 부피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임야가 150%를 초과한다. 이 나무를 베고 개발행위를 하면은요, 지자체 평균이 뚝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굵은 나무가 많은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굵은 나무가 많은데도 개발행위 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옆에 산이 더 굵을 때. 근데 대개 가는 나무만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 잘 나오거든요. 근데 가는 나무만 있는데 허가가 안 나와. 이 산이 그나마 제일 굵어. 예, 옆에 산이 더 가늘을 때는 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목 축척률이라 그래요. 인목 축척률. 예, 그래서 수목의 상태도 다 보고 중개해야 되는 거야. 물의 배수, 하천, 호소, 호수보다 작은 소, 연못이 호수입니다. 습지의 배수 등등. 핵심 단어는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건. 5번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건. 건물 지을 때 그 건물까지 상수도, 하수도, 도로 같은 것이 들어설 수 있어야 돼. 그렇죠? 주차장 용지 확보 계획도 적절해야지 허가 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 5가지에 적합할 때만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어요. 허가권자가 허가 내주기 전에 이 행위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을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한테.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게 시험에 2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8등이에요.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하는 경우 2번째 나왔죠? 그것도 8등, 공동 8등이 2개가 있어요. 예. 그다음 3번에 허가 기준의 구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성장 관리 방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성장 관리 방안이요. 생긴 지가 이제 한 3년 넘었어요. 그래서 자기 땅을 갖다가 오래간만에 자기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열람해 봤는데 전에 없던 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 써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예. 저 박 교수님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봤습니까? 제 땅에 그게 돼 있네요. 야, 이거 사실대로 말하면 이분 혈압도 높으신 분이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예. 성장 관리 그랬으니까 좋은 거 아니냐? 아니야. 허가를 안 내주겠다는 뜻이야. 개발행위 허가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잘 안 내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예. 최근에 이걸로 지정된 사람 지금 많이 봤어요. 최근에. 그래서 성장 관리 방안 수립 대상 지역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6명 시장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 시설의 설치 등등에 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벌써 문장 자체가 허가 안 내주겠다는 뜻이지, 그렇죠? 잘 내준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5번에 허가권자 처분 15일 내라 그랬죠? 15일 뒤에 가로가 있죠. 협의나 심의에 들어가는 기간은 제외하고 15일. 허가 불허가. 예. 그래서 허가나 불허가 할 때는요. 서면으로 알려주거나 국토이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됩니다.
조건부 허가, 이게 시험에 4번째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야. 조건부 허가. 조건을 붙이고 허가 내줄 수 있다. 조건을 붙일 때는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조건부 허가가 왜 시험에 4등으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러면요. 아까 우리 기속행위 있었잖아요. 기속행위.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기속행위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 혹시 조건에 친한 행위, 조건을 못 붙이는 행위 혹시 배웠습니까? 단독행위, 신분행위, 어음수표행위,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렇죠? 단독행위는 상대방한테 불리하지 않을 때는 붙일 수가 있고요. 옛날 나도 그렇게 공부한 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옛날 거를. 예. 자,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 공법에도요. 조건에 친한 행위가 있고 조건을 못 붙이는 행위가 있어. 그래서 기속행위는 조건을 못 붙이게 돼 있어요. 재량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건축허가 받았는데 저기에 보강공사한다는 조건으로 건축허가 받았대.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그 사람은 자기가 건축허가만 받은 줄 알지만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거고 보강공사라는 조건은요. 보강공사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받았는데 그 보강공사한다는 조건은 개발행위 허가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개발행위 허가에 붙어 있던 건축허가에 붙어 있던 조건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니까 별 실익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요. 거기 행정기관에서 조건을 잘못 붙이는 수가 있거든.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는 건축허가를 상대로 해야 돼요? 개발행위 상대로 해야 돼? 개발행위 허가 상대로 소송 제기해야 돼. 근데 건축허가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잖아요. 부적법 각하야. 재판의 대상이 안 돼. 예.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는 조건부 허가 가능하다는 왜 물어보냐 그러면 중개사 시험에서 예?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사법시험에나 물어보는 거. 그래서 그 대신에 그냥 조건부 허가 가능한가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 내주기 싫잖아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붙여서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토석 채취 돌산 깨서 5천만 원 버는데 위해 방지 조치 2억 들여 사라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안 하고 말겠다 그러거든. 예. 그다음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이행담보제도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대로 이행이 될 것을 보증하는 제도. 이행 담보제도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3가지가 있어요. 이행보증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물권법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 배우셨습니까? 3가지가 있지. 예, 반환 청구권, 예,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어요. 방해 예방 청구권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들었죠? 그래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는 물권적 방해 예방 청구권에 나온 게 바로 이행보증금이야. 이게 이제 공법으로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나와요. 역시 5개가 나와. 다음 페이지부터 158페이지 5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행보증금 예치 사유가 1번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가 필요한 건물만 개발행위 허가받고 짓고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설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을 담보로 잡아놓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토지 굴착으로 인해서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송괴, 토석 발파로 인한 낙성 먼지가 나오는데요.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땅을 깊이 팠 옆에 있던 건물의 벽이 금이 간 거야. 이럴 때를 대비해서 돈을 미리 담보로 맡겨놓는 게 이행 보증금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전에 가장 흔했던 것 중 하나가 3번의 토석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인데요. 제가 여름에 강의할 때요. 요렇게 제가 판서를 할 때 보면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보면은 졸다가 책상에 얼굴 박는 사람이 있어요. 낙석이라 그래요, 우리가. 낙석. 예. 근데 예전에는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기 우이동 골짜기에 그 돌산 깰 때 다이나마이트로 깼어요. 그때요. 밑에 채석장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콤포지션이라는 거 폭약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다이나마이트. 지금 콤포지션. 다이나마이트를 갖고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요. 돌산에다가 드릴로. 거기 다이나마이트를 집어넣고 터트리는 거예요. 근데 이 힘 조절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 돌이 날려요. 그래서 우이동 밑에 주택가에 기와장 다 깨지고 장독대 다 깨지고 애들 머리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학교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우이동에서 6-1번 버스가 있거든. 그게 우이동에서 해화동까지 오는 버스야. 쭉 오는데 한날 애들이 한 2명인가 머리에 붕대를 감고 왔어요. 돌이 날라와서 머리 맞은 거예요. 붕대. 예, 6-1번 인데 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기 돌산 밑에 살면 저런 일이 생기겠구나 싶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뉴스에 안 나오죠. 그게 바로 폐 타이어를 잘라서 만든 그물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폐 타이어를 잘라서 연결시켜서 그물을 만들어서요. 이것을 돌산에다 다 씌워요. 이렇게. 그래서 콤포지션이라는 폭약으로 딱 터뜨리잖아요. 돌이 빵 튀다가 이 폐 타이어로 만든 이 그물에 맞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른 그물은 다 찢고 나오는데 이거는 찢지를 못해요. 이 돌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뉴스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들 혹시나 그거 배웠던 중에 그 나올 텐데 민법이 그 나오죠. 명의대여는 다 불법이죠. 명의대여. 예전에 명의대여가 제일 많았던 데가 돌산 깨는 데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화약류 관리 면허가 있거든요. 화약. 근데 이 화약류 관리 면허를 갖다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그 현장에다 딱 걸어놓고 자격증을 걸어놓고 해야 돼. 공인중개사 사무실처럼 딱 걸어놓고 폭파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20년간 화약,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기술자들이요. 필기 시험이 안 되는 거야. 중개사가 똑같은 거지. 필기가 안 되는 거야. 20년간 했는데도. 그래 이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 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자기 조카 중에 공부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그러면 야 너 한 6개월만 공부 안 해보겠니? 6개월 해서 네가 붙은 다음에 자격증을 우리 회사에 빌려주면은 지금 돈으로 한 달에 한 200만씩 줬어요. 당신은. 그래가지고 얘가 말이죠. 6개월간 학원 다니면서 공부 엄청 열심히 해서 붙었어. 화약류 관리 면허 자격증 딴 거야. 얘는 다이나마이트 만져본 적도 없는 애야. 근데 자격증은 있어. 예. 그래 요걸 갖다 그 회사에다 빌려줘. 걸어놓고 이제 작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의 대여하는 거죠, 원래요. 예. 단지 불법입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서 작업할 때 다이나마이트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이나마이트 훔쳐 어디다 쓰나 이거?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전에. 예? 고기 잡을 때 씁니다. 고기 잡을 때. 우리 바위 틈 사이에 쏘가리 같은 게 쏘가리 있잖아요. 찾기 힘들거든요. 그냥 붙여 사람 던지면은 그 강 몇십 메타 안에 있는 고기가 다 기절해서 다 하얗게 떠올라요. 다 주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폭파 작업 끝나고 나올 때요. 소지품 검사를 다 해요. 작업 반장이 이렇게 다. 그래서 절대 가지고는 못 나와요. 다이나마이트를. 그래서 땅을 파고 묻어놔요. 작업 현장에서. 돌산 밑에 땅이 있잖아요. 흙을 파서 묻어놓고 공사 다 끝나고 나중에 조용히 가서 자기가 캐서 가져갑니다. 이렇게요. 근데 예전에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례관이 있었어요. 개발 행위와 관련해가지고. 이 사람은 대담하게도요. 다이나마이트 한 개를 훔친 게 아니라 한 박스를 훔쳤어요. 이만한 박스 큰 거 있잖아요. 한 박스 훔친 거야. 땅을 파서 묻을 수도 없잖아. 너무 크니까. 근데 작업 현장 옆에 버려진 민가가 있었어요. 사람이 안 사는. 민가 들고 간 거야, 이거. 바 옆에. 근데 민가에 장작 뿌릴 때는 아궁이가 있는 거야. 아궁이 안에다 싹 밀어 넣었어요.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확실하게 한 박스를 숨길 수 있는 곳이 그게 아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까맣게 입고 있는데 이제 등산객들이 이제 하산을 하는데 갑자기 소나기를 만난 겁니다. 비를 다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버려진 민가 쪽으로 비를 피해 들어갔는데 너무 추운 거야.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같이 등산 갔던 사람 중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한테 비가 묻지 않은 나무가지를 좀 구해서 방에 불 좀 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다 모아서 방에다 불을 뗐습니다. 터졌어요. 그래서 방 안에 있던 사람 다 죽었는데 불 붙인 사람만 살았어요. 이 사람 불 붙이고 오줌 마려서 오줌 누러 가는 사이 터졌거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과실치사죄로 체포가 돼서 재판을 받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 아궁이 안에 다이나마이트가 한 박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의무는 없다. 그러니까 과실이 없는 거야. 그 예상할 수 없죠, 일반 사람이. 그래서 이거 과실이 없다. 그래서 과실치사가 아니다. 무죄 판결 받았어요. 유명한 그 아궁이 폭파 사건이거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 대학교 동창들끼리 이제 등산을 갔는데 산 이렇게 내려오는데 돌산을 깬 작업 끝난 작업장이 있고 그 옆에 버려진 민가가 하나 있는 거야. 서로 말을 안 해도 다 알아. 똑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야, 저 집에 가면은 분명히 아궁이에 다이나마이트가 있을 거야. 우리 멀리 돌아가자. 이거 위험하다. 그 여러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채석장, 그러니까 돌산 깬 작업 끝나는 그 밑에 보면은요, 공사하려고 땅을 잘 이렇게 판판하게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캠프파이어 하면 안 돼요. 묻어놓은 다이나마이트를 까먹고 안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 예. 그래서 가끔 홍수가 나면 강에 떠내려오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절대 거기서는 캠프파이어 하면 안 돼. 운 없으면은 다이나마이트 위에다 불 피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토석 발파로 인한 낙석이나 먼지 피해가 워낙 컸기 때문에요. 요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피해가 거의 없죠. 4번에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먼지 막 나고 그러는데 예전에 이걸 어떤 교수님이요 틀린 지문으로 다른 데 낸 걸 봤더니 사람의 통행으로 인해서 통행로 주변 오염. 야,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이면은 예? 사람이 아니라 차량이에요. 얼마나 지저분한 사람이면. 제가 예전에 그 벌써 10여 년 전에 안산에 있는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가 8월 달이었습니다. 문제집 한참 풀고 있는데 제 등 뒤에서 식초 냄새가 나는 거야. 쉰 냄새가. 딱 봤더니 누님 한 분이 앞에서 세 번째 장동 자리에 앉아 있고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누님 몸에서 나는 냄새인 거야. 예. 근데 머리가 하얘 보여서 나는 흰머리인 줄 알았거든. 비듬이었어. 예. 비듬이 얼마나 큰지 떨어지면 발등 깨질 정도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더운 여름에 어쩌면 저렇게 샤워를 안 하고 안 씻고 다닐 수 있을까 싶어서 제 생각에는 너무나 공부에 전념하다 보니 까먹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실장님한테 지난달 모의고사 성적표 좀 가져오라 그랬거든요. 봤더니 총점이 100점이야. 전 과목 다 합친 100점이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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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공부하느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시던 데가 안산의 그 선부동이라고 있거든요. 선부동에서 같이 오는 여학생이 그래요. 아침에 마을버스를 타는데 그 언니가 타는 것은 냄새만 맡고 알 수 있다는 거야. 냄새 딱 나면 그 언니 탄 거야. 예.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가 지나가면은 분명히 오염될 수가 있어. 그런 거 아니고서는 차량 통행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분이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강의하면서 기억 남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무 안 씻는 분, 예. 한 40대 한 중반쯤 되신 누님인데 그렇게 안 씻을 수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예? 모르죠. 더 한 분도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책상을 돌려서요. 칠판을 뒤통수로 대고 공부하신 분이 있어요.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소리만 듣고 책상 돌려서 듣고만 공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공부하는 때 항상 뭘 먹어요, 이렇게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찹쌀떡을 갖다가 칼로 잘게 썰은 거였어요. 요만하게 찹쌀떡을 잘라서 먹는데 한날 그분이 쉬는 시간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보고 이거 드시라면서 찹쌀떡을 이렇게 내놨거든요. 한 봉지에 들어있는 거 있죠. 한 개. 그럼 대개 찹쌀떡 보면 앞에다가 이렇게 보면 제조한 날짜하고 그 회사가 이렇게 인쇄가 돼 있잖아요. 이게 다 지워져 있는 거야. 여기 낸 거야. 쪼글쪼글한데 내가 제가 좀 이따 먹을게요 그랬더니 자기가 보를 앞에서 먹으라고. 그 내가 좀 이따 먹게 해달라고. 안 된대. 자기가 보는 앞에서 먹고 제가 사정했어요. 지금 안 먹게 해달라고. 예. 예. 그래서 하여튼 불안한 분들 많았거든요. 불안한 분들. 예. 자, 그래서 여기 지금 4번
교수님이 다른 데 냈던 문제 중에 사람의 통행으로 인해서라 낸 적이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차량 통행이에요. 차량 통행. 5번 토지 형질 변경이나 토석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탈면에 조경, 이것 때문에 예전에요. 뉴스에 한번 나왔었는데요. 강원도에서 수재가 난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 이 수재 난 이유가 이게 강원도인데요. 여기 살던 분이요.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절대로 홍수 날 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홍수 나버렸어. 왜냐하면 강원도에 이제 비가 오는데요. 근처에 펜션 공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벤 것을 갖다 다 끌어내야 되는데 펜션 옆에서 다 쌓아놓은 거예요. 나무를 이렇게 자른 나무를요. 그 폭우가 내려가지고 흙하고 나무가 계곡을 막아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댐이 쌓아진 거예요. 그래서 수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데서 보는 시험에서 5번이 나왔어요.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 할 거에 대비해서 이제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답니다. 예. 이 5개는 시험에 나와요. 5개가 이행 보증금 예치 사유입니다. 예. 그다음에 예외도 시험에 나오는데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개발 행위를 하는 자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일 때 지네들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허가, 그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요. 이것도 시험 몇 번 나왔죠. 예. 그다음 이행 보증금 예치 방법은요. 거기 20% 나와요. 공사합, 총 공사비의 20% 이내. 그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현금으로 납입해야 돼. 현금 납입합니다. 예. 보증서로도 가름할 수 있다. 보증서로도 가름할 수 있다. 예. 동그라미 3번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은 때는 즉시 이를 반환해 줘야 돼요. 공사를 무사히 끝났을 때는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원상회복명령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상회복명령. 이 원상회복명령은요. 자,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했을 때는 도로 매월하는 게 원상회복명령이고요. 이게 5번째로 많이 나온 지문이에요. 시험에서. 원상회복명령 할 수 있다. 근데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원상회복 안 했을 때는 3번째로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하는 게 행정대집행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민법 시간에요. 채무 이행 중에서요. 대체급부 혹시 배웠어요? 간접 강제, 직접 강제 혹시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예. 우리가요. 채무 불이행을 한 자가 있을 때요.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강제를 할 수가 있거든. 채무 불이행. 그때 대표적인 물론 강제 집행이겠지만요.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얼굴 초상화를 그려주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화가가 채무 불이행해요. 강제로 그리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예, 그랬을 때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강제밖에 못해요. 예, 그가 시킬 수 없다고. 근데 누가 하든 괜찮을 것이 뭐냐면 철거공사 같은 거예요. 철거공사에 의무가 있는 채무를 지고 있는지 안 한다 그러면 철거공사는 누가 해도 결과는 똑같거든요. 이럴 때는 대체성이 있을 때는 행정 대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 대집행. 그래서 행정기관이 대신 집행할 때는요. 거기 비용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해서 행정 대집행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거 반환해 줄까요, 실제로? 딱 맞게 쓰겠지. 여러분들은 출장 갔다 와서 출장비 남으면 반환하나? 딱 맞게 쓰겠죠. 제 대학 동창 중에요. 진짜 이 모범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지금 이제 신문사 기자예요. 언론사 기자인데 그 친구가 그 언론사에 딱 기자로 처음에 수습 기자로 들어갔었을 때요. 강원도에 이제 취재를 갔다 오라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출장비 절반을 남겨서 반납한 거예요. 이제 거기가 뒤집어졌어요. 그 언론사가. 예, 고문관이 하나 들어왔거든 이제. 그래서 어떻게 절반을 남겨서 반환할 수 있냐 봤더니
택시를 타지 않고 하루에 3번 다니는 시외 버스를 시간을 맞춰서 가고 밥도 있잖아요. 일반 식당에서 안 먹고요. 한밭집 있죠. 한밭집에서 사 먹고 그다음에 호텔방에 숙박도 안 하고 민박을 하면서 절반을 아껴서 반납한 거예요. 이제는 똑같은 강원도로 출장 가는 다른 기자도 똑같이 반납하지 않으면은 걔가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난 거예요. 예, 고문관 하나 들어온 거지 완전히. 그랬더니 그 친구를 갖다가 이제 제가 한 2년 있다 다시 또 만났거든요. 법인카드 들고 와서 긋고 있는 거야. 바로 조직 생활이 적응이 된 거지 이제. 법인카드 와서 막 긋고 있는 거야. 법인카드. 그래서 법에는 잔액이 있을 때는 이를 반환해야 된다고 하는데 행정대집행을 오늘 해도 되는데 행정기관이 안 하고 한 6개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예치금이 꽉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냥. 예치금 꽉 찰 때까지. 왜? 미리 하면은 하고 나서 남은 돈을 다시 계산해가지고 반납해주기 귀찮으니까 그 돈에 해당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반환 거의 안 해주겠죠. 예. 그다음 우리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라는 게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은 개발행위에 포함될 만한 다른 것들은 인허가를 다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부터 다음 페이지 19번까지 나오죠. 이거 절대 외우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이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게 임야에서 받았다.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농지에서 받았다.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행위 허가 받은 곳에서 무용고 분묘가 있어요. 무용고 분묘 개장 허가.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근데 여기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건축 허가라는 말이 안 나온 거야. 19번까지 해서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거기다 써놔야 돼. 건축 허가 X. 건축 허가 X.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 받았을 때 건축 허가 받았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면 그 반대가 있어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으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와서 공부할 거예요. 일단 써놓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오른쪽에요. 개발행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여러분들이 일괄협의 한번 해보시고 넘기세요. 162페이지에 준공검사 나오죠? 그러면 여기 5개 한번 보세요. 5개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5개 중에서 공사를 하지 않은 게 2가지가 있어. 공사 안 한 거 2가지, 5개 중에. 토지 분할하고 물건 적치 2개는 공사 안 했어요.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공사 잘했는가 받는 게 준공검사니까 공사 안 한 4번하고 5번은 준공검사 안 받는 거예요. 이 시험 문제야. 그래서 준공검사 대상을 보세요. 1번, 2번, 3번 3개만 준공검사를 받는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또 보겠습니다.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 3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누가 제한하나? 제한권자. 그 다음에 제한하는 기간.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걸 말해요. 제한 기간. 3번째,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제한 사유. 요 3가지를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한 가로 1번에 이제 제한 사유 나오는데 먼저 제한권자들이 나오죠.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야. 이 사람들이 개발행위 허가 안 내주게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제한 기간이 나오죠. 한 차례만 3년 이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박스 안에 3, 4, 5번일 때는요. 1회에 한해서 한 차례만 2년 이내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박스 안에 3, 4번은 3년 플러스 2년 최장 5년이다. 이 시험 문제예요. 그럼 박스 안에 3, 4, 5번의 특징은 뭐냐면 다 계획이 수립되는 곳이에요.
그 박스에 3번 보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3년 안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야. 5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1년 내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3, 4, 5번은 다 계획을 수립할 곳이니까 계획 지연에 대비해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 계획대로 잘 됩니까? 지연 안 됐어요? 다 지연됐지. 그래서 어차피 계획은 지연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2년 연장할 수 있는 게 3, 4, 5번이에요. 예. 뭐 계획대로는 벌써 공부 다 끝냈어야지. 예. 그렇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1번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 밑줄을 치세요. 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 안에 들어가 있죠. 계획관리 지역의 뜻이 뭐예요? 도시 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면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은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 지역이네. 거기서 이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요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야, 보기 흔한 일이에요. 드문 일. 자 도시 지역에서 보기 드문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데 이 수목이 보존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잡목만이 자라면 보존할 필요 없죠.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수목이 있어요. 난초 같은 거 있다. 난초. 예. 보존할 필요가 있다.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는데 참새떼가 집단 서식한다. 보존할 필요 없죠. 보존할 필요 있는 거.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새가 있어요. 학이 집단. 예. 그러면은 보존할 필요가 있죠. 우량농지. 한 톨 심으니까 한 가마가 나와. 우량농지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보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다. 2번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을 때 역시 3년간 제한할 수 있다예요. 5개 기억하시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때 제한권자가 계급 높은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일 때는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뒤로 넘겨서 가로 4번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요. 예,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제한을 해제해야 돼. 사유가 없어졌을 때는. 그래서 거기까지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은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게 많이 쓰이는 제도야. 실무에서는 거의 다 어디 지정돼 있냐 그러면요. 재개발 되는 지역 주변이나 뉴타운 주변에 주로 지정돼 있어요. 지분 쪽 얘기할 만한 곳에요. 그래서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주변에 있었고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 아닌 곳에 지정된 사례는 한 가지가 있어요. 동탄 신도시 주변에 지정된 적이 있어. 그때 3년 지정했어요. 최장은 5년이다. 예, 그렇게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